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 노범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살펴본 청소년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학 가운데서도 주로 정책 분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특히 관심 있는 분야들은 대규모 행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회 문제 등을 좀 해결하는 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몇 가지 연구들과 그 내용들을 특히 청소년 분야에 결합해서 진행한 내용들을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달았던 부제가 생각의 교차점과 데이터 기반 상상력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차점 그리고 상상력,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풀어내보고 싶어요. 요즘 뭐 이렇게 융합이나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차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교차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상상력인데요.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상상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그러면 청소년의 삶은 어떠한가, 제가 관찰했던 특히 데이터 과학에 기반해서 관찰한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그 내용들을 좀 풀어낼 때 네 개의 차원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마음, 두 번째는 생각, 세 번째는 관계, 그리고 공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주제들은 어떤 그 청소년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와 그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 과학을 활용했는가를 제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 뒤에서 다시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혁신은 교차점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슬라이드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기를 만들어냈던 그 시기에 이 사람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인터섹션, 어떤 교차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또 공학 기술과 그 다음에 어떤 인문학적인 고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혁신들을 이끌어내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 교차점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혁신과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근데 혁신, 융합 이렇게 하면 조금 좀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좀 크고요, 느낌 자체가. 저는 이 교차점이란 표현이 조금 더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내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겁니다.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혹은 관련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두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키워드들이 어느 순간 관련성이 있네? 이 두 개가 결합됨으로써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의 교차점을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와인 드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와인을 우리가 와인 오프너로 이렇게 코르크 마개를 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그 코르크 마개를 빼다 보면 그 코르크가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빼도 안 나오고 계속 코르크 마개는 상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병을 깨야 되나? 이러면서 와인 먹기를 마시는 걸 포기할 때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보통 이럴 때? 하나의 방법은 아예 코르크 마개를 안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약간 이제 그 코르크 이 조각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걸러 먹으면 되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병을 깨서 혹은 와인 먹는 걸 포기하는 거는 피할 수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코르크 마개를 밖으로 뺀다와 코르크 마개를 안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는 현상적으로는 되게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정반대 일이죠. 하지만 두 가지 일은 공통성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성입니까? 와인을 내 잔에 따를 수 있게 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공통성이 있는 것이죠. 전 이게 바로 생각의 교차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인 코르크를 안으로 집어넣기, 와인 코르크를 밖으로 빼내기라고 하는 서로 달리 보였던 두 개의 현상이 연결되는 것이죠. 똑같은 목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의 교차점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우리 사고의 흐름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 보였던, 관계가 없어 보였던, 혹은 정반대로 보였던 현상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상상력인데요. 상상력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체계적으로 또 이야기해 줬던 것이 칸트일 것 같아요. 칸트는 상상력의 작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들이 이것이 지식, 지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동원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칸트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할 부분은 이와 같은 정신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천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와 같은 것들을 타고났습니다. 저는 이 칸트의 이야기가 특히 오늘날 지능정보사회의 출현 혹은 뭐 빅데이터의 활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칸트가 이야기했던 이 감성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늘어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어보시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과 영상들과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그와 같은 정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식,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살찌우게 될 것이냐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과학에 기반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이 흐름들을 한번 보시죠. 지금 7시 방향을 보시게 되면 막 문서들이 쌓여 있잖아요. 사회복지학 현장이라고 한다면 사회복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가치가 뭡니까? 기록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을 꼼꼼히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 기록을 해놓는 것은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학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어떻습니까? 공공의 자원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책무성을 실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문서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데이터가 없어.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하지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죠. 바로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일견 봤을 때 이게 무슨 데이터야 싶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거죠. 이게 데이터가 될 수 있어? 그냥 쌓여있는 영수증의 조각들. 이런 영수증의 조각들을 다 모으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해져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물건을 샀을 때 B라는 물건을 함께 산다. 이 정보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지금 A라는 물건을 샀는데 B라는 물건도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추천할 수 있겠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마존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어떤 시스템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력에 기반해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쌓인 데이터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구현해 보일까? 이것들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수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까? 이때도 상상력이 또한 개입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제가 5시 방향에 제시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패턴들을 발견해냈어요.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수치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해석해내는 것, 거기에서도 상상력이 한 번 더 관여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 쌓여 있었던 어떤 정보의 묶음들,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지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문이과 구분이라고 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문과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 기반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테크닉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파이썬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R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SQL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앞단에 필요한 것은 바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그걸 한번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찰스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정책, 그다음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지금 연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활약했던 시기는 1800년대 중후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무슨 이런 분석을 위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혹은 체계적인 정보 수집에 필요한 행정 시스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던 시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 영국이죠, 이 사람은. 우리 도시의 빈곤과 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걸 한번 드러내 보여야겠어. 라고 해서 열정적으로 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지금 그 한시 방향에 큰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까만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범죄 수준과 그 다음에 빈곤 수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 문제가 흩어져 있는가를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아래 그림에서도 표현을 해놨는데 그 까맣게 표현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빈곤과 범죄가 공히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흩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항상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런 게 중요한 궁금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찰스 부스가 했던 이런 작업들은 이 그림들을 통해서 자, 봐라.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고 특히 문제가 심각한 곳은 여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 문제가 심각한 곳에 먼저 가서 어떤 개입들을 하면 되겠죠. 이것이 지역사회 혁신을 이끌어낸 굉장히 중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파이썬, R, 뭐 SQL, 뭐 DB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열정과 상상력이죠. 이런 사회 문제들을 지도에 구현해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상상력, 그 상상력에 기반해서 이런 엄청난 작업들을 이뤄내고요. 실제로 이 경험들이 이어서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정책, 그 다음에 도시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례가 됩니다. 제가 이 오래된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가 공학이나 혹은 어떤 그 전산과학과 같은 형태의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할지라도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들,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시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협업 과정을 통해서 혹은 학업 과정,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부경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학습의 기회들을 활용을 해서 구현해 보고 한번 드러내 보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가 요새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 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데이터의 사이즈가 크고요. 데이터의 사이즈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 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이즈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론한다라고 하는 그 비중, 데이터의 비중이 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상상력인 것이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찰스 부스의 사례처럼 지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회 문제를 분포를 그림으로써 무언가를 뽑아내는 거죠. 이 우리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특히 위험한 것은 어디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꼭지인 가설 생성적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조사론이나 이런 수업 들으시면 가설 들어보셨죠? 어떤 연구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약을 처방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증상이 개선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설이잖아요. 근데
이런 가설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선험적인 이론이나 혹은 경험들,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사회복지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은 이와 같은 지식이 속도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찰 결과들을 통해서 새로운 발견들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가설들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설 생성적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들과 열정에 기반을 해서 자료들 수집하고 그 자료들 가운데서 어떤 패턴들을 찾아내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설들과 또 더 나아가서 지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런저런 관심들과 장점들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대화를 나누고 상상력을 서로 키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쌓여져 있던 자료들이 어떻게 지식으로 연결되는가 그 흐름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지금 전공 사이에 벽을 허무는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부경대학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했던 몇 가지 사례, 특히 청소년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드리면서 내용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꼭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정서행동 특성검사라고 하는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지금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받고 있는 검사죠. 제가 이제 이 검사의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과학에 기반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문제에 좀 개입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거기 이제 문항이 있어요. 각각의 정서 행동에 대한 특성들을 물어보는 그 문항들의 연관 구조를 이렇게 이제 이거 그래프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프 구조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진단 체계가 있습니다. DSM이라고 하는 진단 체계가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성인에게 주로 잘 맞아요.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발달적 특성에 따라서 이런 체계화된 형태의 진단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론과 지식의 갭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했던 거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데이터 여기 굉장히 많은 이 데이터 규모가 큰 작업이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정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진단 체계를 만드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 작업을 한번 수행을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제가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자연어 처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0년 혹은 30년간의 기사문 같은 것들을 쭉 모아서 그 기사문 내에서 어떤 흐름들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의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서요. 분신이나 투신과 같은 방식들은 되게 고통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구조를 드러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문들을 한 20년 동안 모았습니다. 특히 이제 분신과 투신과 관련된 기사문들을 모으고요. 그 분신과 투신과 관련된 기사문 가운데서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기사문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기사문들이 대략 한 20만 건 가까이 수집이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20만 건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청소년과 관련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봤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자연어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의 기사문이 청소년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의미거리 계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전체 텍스트 가운데서 특정 주제, 여기에서는 청소년인데요. 그 청소년들과 관련된 주제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의 고통이 관찰된다는 것이죠. 대개 그 시기는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특히 청소년들의 이런 고통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게 왜 이렇게 발현되었는가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또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살감개방 서비스 우리 많이 이용을 하죠. 제가 이 그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실패한 연구입니다. 왜 실패했냐면 제가 이제 이 트위터입니다. 트위터에서 나눔과 관련된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관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트위터 내용에 나눔, 기부 이런 게 들어가는 트위터들 다 수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보시면 점과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점은 기부나 나눔을 이야기한 사람들이고요. 선은 리트윗 구조입니다. 정보가 확산되는 구조라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되게 아름다운 구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그 BTS 아시죠? BTS 아미들입니다. 이 시기에, 이 특정 시기에 BTS 아미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눔 활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 어떤 게 보이시죠? 굉장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퍼지는 구조가 관찰되죠. 대단히 체계적이죠. 이 무슨 말이냐면 BTS와 관련된 소식들을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다시 재확산하는 구조가 관찰이 되고요. 그 외곽에는 이 내용들을 서로 교환하는 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와, 이것이 진정한 암이구나. 무슨 사령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런 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실패한 연구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했는데 결국 이 아미를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활동들을 했던 것이 물론 청소년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다수가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체계성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건 조금 슬픈 내용입니다. 이건 좀 제가 예전에 2014년에 했던 연구인데요.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제가 트위터의 내용을 다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하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8시 방향에 보시면 제가 스튜던트라고 표현을 해놨죠. 여기가 학생들입니다. 주로 이 집단들이. 학생들이 자살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뉴스 미디어가 보이시죠? 지금은 자살과 관련돼 있는 정보들, 기사문들에 대한 권고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구체적이지 않게 자살이라는 표현을 빼고 보도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당시에는 그런 권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권고를 만들기 위한 기본 연구가 필요해서 제가 이 작업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뉴스 미디어의 정보들이 그냥 바로 리트윗되고 있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여과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다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는 걸 좀 관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함의가 필요하죠? 뉴스 미디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연결되는 이 과정에서 그 정보, 기사문의 내용들을 순화하고 그 기사문들 내용 가운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필터링 해주는, 여과해주는 전문가나 혹은 관계 당국들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겠죠. 이 그림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특히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공간에 대한 내용을 다룬 부분입니다. 특히 문과에 계시는 분들은 인문, 지리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지도에 구현을 하게 되면
그 현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엄청 정보의 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라고 이렇게 흩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어디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에 딱 꽂는 순간 우리는 그 지도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활용하게 됩니까? 아, 거기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어. 그 지역에 누가 살았었어. 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언제 있었지. 이런 우리 지식들 있잖아요. 인문지리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머징하게 되는 걸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문과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도 그리기를 많이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발견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좌상단에 있는 그림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전국의 학생들의 분포입니다. 그 밀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진하면 진할수록 학생들이 많겠죠. 근데 보시면 이건 대개 이제 인구 분포와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그림 있죠. 중앙 상단에 있는 그림은 이런 자살 생각이나 이런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체계입니다. 병원, 위센터 등의 분포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들은 되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 대응하는 서비스들은 어때요? 되게 밀집되어 있죠. 대도시, 뭐 부산, 서울 이런 곳들에.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측 그림을 보세요. 제가 마음 건강 수준에서 서비스 공급 수준을 빼고 그 차를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죠? 마음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공공 서비스가 별로 없는 지역들이 되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찰스 부스와 비슷하죠. 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가서 모니터링하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작업들입니다. 원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때는 이 데이터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었어요. 다 별개로 구성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결합해 봄으로써 새로운 인사이트들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들로 연결한 그런 경험들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들 이제 끝으로 이제 결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이제 저에게도 이제 늘상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차점은 무엇인가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키워드들의 결합들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교차점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그 교차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오늘 주제인 데이터 과학,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데이터 기반 상상력이 될 텐데요. 그럼 그 교차점을 빛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상상력은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공 내에서 다양한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전공의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 방학 때 혹은 학기 중이라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공모도 출전을 해보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느라 조금 말이 좀 빨랐던 것 같긴 한데요. 언제든지 저희 연구실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데이터 과학을 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이런 영역에 열정과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전공이든 할 것 없이 함께 와서 이야기 나눠서 상상력을 함께 키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